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극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밤새워 일하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하거나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는 두려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와 같은 현대인의 각종 정신질환이 시작되는 진짜 뿌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2500년 전 부처가 깨달은 중도라는 위대한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놀라운 열쇠가 되는지 함께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핵심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대 정신질환의 상당수가 바로 정신의 극단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명확한 현실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극도로 매달려 있고, 불안장애를 앓는 분들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며, 강박장애 환자들은 완벽함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중도는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전에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교하고도 과학적인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마치 건물에 내진 설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구조적 보호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중도가 붕괴될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패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의 대상이나 목표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입니다. 성취에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만 하며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에게 성취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관계에 극도로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자녀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좌우되고 그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맞춰주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관계망에 올린 게시물의 좋아요가 적게 달리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며칠 동안 그 말에만 사로잡혀 지냅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극단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이나 쇼핑, 음식, 술과 같은 즉각적인 만족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끝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지만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 또한 마음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까지 모두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불확실성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집중은 결국 집착이 되고 집착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건강한 관심과 노력은 생명력을 주지만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그 대상마저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생긴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은 마음이 과거라는 한 지점에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과거의 실패, 잘못된 선택, 상처받은 기억들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든 몇 년 전 일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돌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비난에 고착되는 현상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자기 비난은 마치 상처난 곳을 계속 긁어대는 것과 같아서 회복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중도 회복의 핵심은 우울한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몸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통해 과거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의 공통점은 미래 예측에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끝없이 걱정하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불확실성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안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미래를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중도 회복의 포인트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점차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강박장애는 흔히 의지력 부족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완벽에 대한 극도의 집착과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로 고통받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 하나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문단속도 완벽하게 해야 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중도 회복의 핵심은 완벽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충분함이라는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100%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여유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번아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능력 부족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노력의 과잉과 자기 소모를 미덕으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번아웃에 걸린 사람들은 쉬는 것을 죄악시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결국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번아웃은 나약함이 아니라 중도를 배신한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중도 회복의 포인트는 쉼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쉼도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수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쇼핑, 알코올 등 각종 중독은 현대인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중독을 도덕적 타락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중독은 공허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독자들은 쾌락의 단기 회로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만족이 끝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고 이를 견디지 못해 다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중도 회복의 핵심은 무조건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허함과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안타깝게도 중도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부작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과지상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직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비싼 자동차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정이나 노력, 성장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최종 결과만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성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중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비교 문화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 성공한 모습,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 편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비교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과잉 정보의 홍수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극들이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각종 메신저 알림들이 하루 종일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산만한 환경에서는 내면에 집중하거나 고요함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즉각적 보상 시스템입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배달 어플로 음식을 시키면 30분 안에 도착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게임도 언제든지 즉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조금이라도 기다리거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것은 중간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며 즉시 만족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태, 기다림의 시간,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중도는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는 세 가지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동일시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한정된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중도는 이런 고정된 정체성이 실제로는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만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영구화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그 감정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는 감정이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화가 나더라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은 그보다 훨씬 크고 평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 가능성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면 절망감에 사로잡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중도는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심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희망을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마음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2500년 전 부처가 깨달은 중도의 지혜와 현대 심리치료 기법들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와 치유의 원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현대 심리치료에서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집착 내려놓기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치료에서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균형이라는 중도의 핵심 개념은 현대 심리학에서 정서 조절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표출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성에 머무르는 것은 인지행동 치료와 수용 전념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결국 불교는 원형이고 현대 심리치료는 그것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속적 언어로 번역해서 체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했지만 그 핵심 원리는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정신질환은 개인의 약함이나 의지력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균형이 붕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몸에 열이 나는 것이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정신적 고통도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중도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장치입니다. 마치 자전거의 균형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회복은 무언가를 이겨내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에서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넷째, 완전한 치유나 완벽한 행복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목표 자체가 또 다른 극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상태, 적당히 평온한 마음, 그런 중간 지점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도는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하고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균형을 잃어도 다시 찾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도를 사는 방법입니다. 결국 중도란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기 직전에 다시 숨을 고르고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피난처입니다. 폭풍 속에서 헤매던 배의 안전한 항구를 찾는 것처럼 극단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며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